안녕하세요, 앵글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마와 작업대를 가지고 붓세와 알루렉 두 가지 브랜드의 우마의 와이어줄을 교체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바닥에 이제 고무, 새 걸로 교체하는 방법, 작업대도 그렇고 우마도 그렇고 롱다리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다리도 있고 그 다리들의 높이를 실질적으로 펴보고 제 키와도 한번 비교를 해서 그 다리를 선택하실 때 어떤 종류를 선택하시는 게 더 나은지 한번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재 준비는 제가 다 마무리를 지었고 옆에 보시다시피 이게 저희가 보통 와이어 줄이 들어가는 거를 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굿세 우마, 굿세 브랜드의 우마. 그 다음에 이것도 와이어 줄이 들어간 알루렉 브랜드의 우마, 알루렉 우마.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 줄이 들어가지 않는 작업대, 다리만 폈다 접었다 하는 작업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굿세 같은 경우는 20짜리, 그 다음에 알루렉도 20짜리, 그 다음에 작업대 같은 경우는 40에 60짜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와이어 줄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 브랜드를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알루렉을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 제가 비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와이어 줄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가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이어 줄이 우마 같은 경우는 하중을 다 받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쪽이 끊어졌거나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가 아마 끊어졌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마의 와이어 줄이 가장 잘 끊어지는 부위는 바로 이쪽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와이어 줄이 한번 접히는 부분, 이쪽이 가장 잘 끊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한번 와이어 줄을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교체를 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클립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클립이라고 하거든요. 이 클립이 지금 이 와이어 줄을 두 개를 물면서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 클립을 풀어서 와이어 줄을 교체한다고 잡았을 때 지금 알루렉 같은 경우는 이 클립의 너트의 크기가 8mm입니다. 8mm짜리를 써서 이런 식으로 와이어 줄을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와이어 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아예 한번 제가 풀어가지고 어떻게 끼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클립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U볼트가 있고 클립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너트를 체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조일 때는 8mm짜리 너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가지고 당기면은 와이어 줄이 팽팽한 상태가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와이어 줄을 당겼을 때 이 부분이 만나는 부분이 완벽하게 딱 겹쳐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쪽을 나머지를 와이어 줄을 잡아가지고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실질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게 조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와이어 줄이 만약에 지금 새 걸로 교체를 한다고 잡았을 때 제가 이제 이것만 풀어서 보여드렸지만은 이게 굉장히 하는 방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마의 와이어 줄을 보통 저희가 보내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와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볼트가 있고 그 다음에 클립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이 와이어 줄이 터지기 전에 이 아이볼트는 삽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 와이어만 가지고 와이어를 이 아이볼트에 통과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아이볼트가 우마에 고정이 되어 있다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클립을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루렉 우마의 경우에는 조절형 와이어 줄이 들어갑니다. 좀 이따가 굿세오 와이어 줄과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마가 가로 길이가 접어놨을 때 80cm짜리가 있고 1m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160짜리 같은 경우는 2m. 이 와이어 줄의 길이가 총 2m짜리. 2m짜리에 쓰는, 폈을 때 2m고 접어놨을 때 1m짜리에 쓰는 거는 이 와이어 줄의 길이가 2m 40. 이렇게 조절형으로 해서 아까 아이볼트에 통과시켜서 클립으로 고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우마를 받으시면은 우마가 이렇게 약간 배가 불러 있을 거예요. 왜 배가 불러 있냐? 줄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사람이 지속적으로 여기를 밟다 보면은 보이시죠? 와이어 줄이 밑에가 그 열에 의해서 풀리게 돼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와이어 줄을 교체할 때 이 밑에 면이 딱 붙여가지고 팽팽하게
팽팽하게 고정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 연유 때문입니다. 기본 다리를 잡았을 때 높이, 그 다음에 롱다리 80cm짜리와 1m짜리를 교체했을 때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기본 우마의 높이거든요. 우리가 다리를 아예 하나도 빼지 않았을 때 기본 우마의 높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55.5가 나오네요. 기본 우마의 다리를 하나도 빼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조정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본 다리를 한번 최대로 뺐을 때는 몇 메다가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기본 다리의 경우에는 구멍이 총 3개가 뚫려 있습니다. 우마에 보통 이런 식으로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기본 다리 같은 경우는 구멍이 3개. 모든 우마 종류의 다리에는 구멍이 총 3개가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알루렉 우마의 기본 다리를 맥시멈으로 뺐을 때 높이를 한번 정확하게 재드릴게요. 자, 기본 다리를 제가 맥시멈으로 뺐습니다. 그랬을 때 정확한 높이가 755mm. 자, 그렇다면 제 키가 지금 187cm 정도 되거든요. 187. 그랬을 때 제 지금 허벅지 정도의 높이에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천장고가 총 2m 40 정도 되니까는 이 정도 높이면 사실 저의 키 같은 경우는 올라갔을 때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80cm짜리를 끼운 다음에 다리를 맥심으로 뺐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마의 높이가 벌써 저의 한 배꼽 정도 와버리네요. 보니까 한번 높이를 정확하게 재드려 볼게요. 80cm 다리를 최대로 뺐을 때 1120. 굉장히 높네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 기본 다리에다가 우마 롱다리를 따로 구매하시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그냥 그대로 장착하시고 어느 현장이나 가시더라도 이 정도 높이를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다리를 장착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높은 현장에다가 꼭 써야 된다 할 때 그때 사실 다리를 교체해가지고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본 다리가 아닌 이렇게 80cm 다리를 장착하고 계시면은 이거 지금 이제 맥심으로 빼더라도 지금 이 정도긴 하지만은 구멍이 3단계밖에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줄이더라도 허벅지 정도의 높이는 올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허벅지 정도의 높이가 기본 높이가 돼버리니까 실제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본 다리는 장착을 해두시고 롱 다리를 따로 지참을 해가지고 현장 상황에 맞춰서 현장이 높다 싶으면은 다리를 바꿔 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m짜리 다리까지 끼워가지고 최대로 뺐을 때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1m짜리로 교체를 했을 때 1m짜리를 지금 최대의 길이를 한번 빼본 겁니다. 그랬을 때 벌써 저요 187인 제 키에도 벌써 가슴팍 높이까지 와버리네요. 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실질적으로 사람이 여기 위에 올라가서 사람 키 높이에다가 그 다음에 팔 높이에다가 지금 이거 정확하게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1m짜리 다리를 장착을 했고요. 정확하게 1315mm 나오네요. 보니까 1315면은 여기 만약에 높이에 통상적인 뭐 170이 올라간다면은 벌써 사람 키만 해서도 3m 정도가 돼버리고 거기서 사람 팔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팔 높이까지 하면은 3m 한 50, 3m 80 정도의 높이로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올라가기가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알루렉의 작업대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와이어 줄이 잡힌 우마지 않습니까? 작업대가 따로 있는데 작업대에다가도 제가 1m짜리를 끼운 다음에 한번 직접 올라가 볼게요. 이거는 올라가서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체감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대에도 지금 1m짜리를 끼웠더니 이거는 우마보다는 살짝 더 낮아지네요. 보니까 피를 한번 정확하게 재볼게요. 작업대 400에 600에다가 1m짜리 다리를 끼운 겁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인 높이가 124cm 정도 되네요. 아까 우마보다는 한 6cm 정도가 낮네요. 보니까 제가 한번 올라가볼게요. 실제 이렇게 올라가 봤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지금 옆에 다리를 밟고 올라오긴 했는데 이걸 평상시에 사실 높이대로 그대로 고정해준다면은 쓰기가 너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한번 넣어보고 제가 올라가서 카메라 구도에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집어 넣으실 때는 꼭 구멍이 딸깍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 어떤 소리냐? 자,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딸깍하고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다리가 고정이 된 겁니다. 1m를 최대로 줄였을 때 지금 높이가 105cm 정도가 나오네요. 105cm. 여기는 올라가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쓴다고 봤을 때 카메라 구도를 제가 벗어나 버렸지만 제 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87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천장이 2m 40이거든요. 제가 서버리니까는 3m 한 60 정도 되는 높이도 작업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보니까 알루렉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여드렸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우마를 쓰다 보면은 바닥에 이 고무들이 항상 망가져 버리거든요. 알루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피스가 박혀 있습니다. 이 피스를 뺀 다음에 마찬가지로
방향을 맞춰서 피스랑 박아주면 되겠죠. 풀어주고 고무가 이렇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위치에다가 피스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무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무를 꼭 끼우실 때는 바닥에 한번 이렇게 퉁퉁 한번 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고무의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게 또 나중에 고무가 갑자기 밑으로 쑥 들어가면서 단차 때문에 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까 고무는 항상 끼우시면은 바닥에 한번 두어 번 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세 우마의 와이어줄을 교체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와이어줄 끝에 볼트가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우마를 보시면 지금 이 볼트가 지금 여기 다리의 접철 장치를 통과하면서 여기에 너트를 조여준 타입이거든요. 이 너트의 크기는 13m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트를 13mm로 풀어서 이 볼트만 여기다가 통과를 시켜주면은 와이어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구세는 그렇기 때문에 교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아마 이 160짜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볼트의 머리가 용접되어 있는 볼트 타입을 쓰시면 되고, 구형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와이어줄의 길이가 볼트 타입은 안 맞아버릴 수도 있어요. 한쪽이 이렇게 마감이 없는 조절형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아이볼트 아까 알루렉 방식과 동일하게 통과시켜가지고 여기다가 클립을 끼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겨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접철되는 부위가 딱 맞아떨어져 있죠. 와이어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올라가서 계속 쓰다 보면은 와이어 줄의 열에 의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팽팽하게 당겨 놓는 겁니다. 자, 우마의 와이어 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구세도 마찬가지로 높이를 한번 재볼게요. 기본 다리를 아무것도 빼지 않았을 때 높이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기본 다리를 아무것도 빼지 않았을 때 높이가 57cm가 나옵니다. 57. 기본 다리를 최대로 뺐을 때 알루렉이고 구세의 기본 다리는 다리의 구멍은 총 3개씩이 뚫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총 3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세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딸깍 하고 들어가야지 고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다리를 최대로 뺐을 때 77이 나옵니다. 77. 지금 알루렉 같은 경우는 롱다리가 기본 다리 40cm 정도, 그 다음에 롱다리가 80cm와 1m짜리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구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70cm, 1m짜리, 1m 20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세 개를 장착해보고 최대로 뺐을 때 높이를 한번 제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70cm를 최대로 뺐을 때 제 벌써 한 배꼽 높이 정도 나오네요. 자, 70cm를 교체했을 때 정확한 높이가 102cm 나옵니다. 102cm.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1m짜리를 낀 다음에 다리를 최대로 뺐을 때 벌써 가슴팍까지 옵니다. 엄청 높아 보이네요. 보이시죠? 한번 재보면 133cm가 나옵니다. 1m짜리를 최대로 뺐을 때 133. 아까 알루렉과 거의 흡사하네요, 보니까. 그 다음은 이제 여기서 1m 20짜리 꼈을 때 최대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1m 20짜리에다가 다리를 최대로 뺐더니 벌써 제 어깨 높이 정도? 이 정도라면 한 150 정도는 올라왔다고 봐야겠네요, 보니까. 제 키가 말씀드렸다시피 187인데 제 벌써 어깨 높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높이를 한번 재볼게요. 153cm, 153cm가 나왔습니다. 진짜 높네요. 멀리서 보여드려도 엄청나게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높이 정도라면은 옆에 사실 계단도 없다 보니까 우마 같은 경우는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엄청 불편할 것 같거든요. 기본 다리 40cm, 70cm, 1m, 1m 20짜리를 끼운 다음에 최종 높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최대로 다리를 뺐을 때를 저는 측정을 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멍이 총 3개가 뚫려 있으니까는 이 구멍과 구멍 간격이 홀과 홀 간격이 10cm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를 그냥 기본 장착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이제 맥심으로 뺐지만은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53이지 않습니까? 구멍이 2개가 총 내려가니까 20cm를 차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만약에 1.2m짜리를 다리를 끼워놓은 상태에서 안 뺐을 때를 모든 제가 오늘 측정한 길이에서 마이너스 20cm 정도를 잡으시면은 그냥 다리를 끼웠을 때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세 다리 고무도 한번 교체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 구세 고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뭐 피스를 박아놨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보시면은 이 안쪽을 살짝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고무를 끼워가지고 지금 고무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보시면 이 고무에 보시면 안쪽에가 홈이 보이시죠? 홈. 이 홈에 이 다리가 지금 살짝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역으로 뺄 때는 이 구멍 안쪽에 보시면 이 홈이 살짝 튀어나온 데가 있거든요. 여기를 길쭉한 뭐 드라이버나 아니면 뾰족한 물건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고무를 빼서 교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우마의 와이어줄을 교체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고무를 교체하는 방법, 알루렉과 구세 우마의 와이어줄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알루렉의 기본 다리 40cm, 그 다음에 80cm 1m짜리를 실질적으로 끼워보고
다리를 뺐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다음에 굿세도 마찬가지로 40cm, 그 다음에 70cm, 1m, 1m 20cm를 끼워보고 쉐이드로 뺐을 때 높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앵글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뭐 하십니까? 이거 지금 지지대 달려고 구멍 뚫고 있지. 에이, 누가 요즘 구멍 뜯으니까 이게 있는데. 이건 뭐야 또? 안녕하세요, 앵글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앞에 영상에도 보여드렸죠. 우리 보통 이 우마 지지대 고정하려면은 우마에다가 직접적으로 구멍을 뚫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구멍을 뚫지 않고도 고정할 수 있는 브라켓을 만들었습니다. 브라켓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돌릴 수 있는 볼트식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가 볼트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볼트가 좀 이따는 어떻게 장착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되면서 지지대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물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트를 끼워서 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이게 어떻게 장착이 되는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일단은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는 알루렉과 굿세라는 브랜드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지금 알루렉이 20에 20각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굿세 것도, 굿세라는 브랜드도 20에 20각. 그래서 혹시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알루렉과 굿세라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20에 20각이 아닌 더 작아도 상관없지만 이거보다 더 큰 것들은 사실 이게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이 가능한 사이즈는 20에 20각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브랜드는 저희가 지금 확정적으로 확인한 거는 알루렉과 굿세라는 브랜드 두 가지입니다. 한번 장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보시다시피 만약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장착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장착을 하게 될 거예요. 구멍을 여기를 양쪽에 맞춰서 뚫어서 여기를 일직선으로 맞춰야 되니까 실제 이 정도 높이에서 지금 장착을 하게 되네요. 여기 구멍 뚫고 여기 구멍 뚫고. 찍고 있는 종사원 혹시 집에 드릴 있어요? 아니요. 이거 뚫을 수 있는 드릴이 있어요? 아니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누구나 집에 사실 드릴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드릴만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이게 지금 아마 6.3mm 정도 될 거예요. 이게 들어가려면, 이 볼트가 지금 통과시켜 가지고 들어가려면 6.3mm나 6mm 정도로 이걸 전체적으로 관통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볼트를 또 체결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이거 하나 하려고 사실 드릴 사야지, 앞에 드릴 비트 사야지, 그런 거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장착을 해드려 볼게요. 지지대가 아까 이쪽으로 붙으니까는 다리를 먼저 다 빼줍니다. 다리 빼준 상태에서 이걸 볼트를 풀고, 어느 정도 풀렸으면 이거를, 지금 이 다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멍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통과시켜서 쑥 집어넣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에 20각이 되어야지 여기에 삽입이 되기 때문에 20에 20각이 넘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다리가 이제 고정이 돼야 되니까 이걸로 조여서 다리를 꽉 물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다리를 삽입을 해서 걸리는 위치에 걸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걸 장착했을 때 한 가지의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 지금 구멍이 보시다시피 총 3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구멍이 총 3개가 뚫려 있는데 하나는 일단 안쪽 거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2개까지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것도 안 걸리고 마지막 것만 딱 걸립니다. 이게 한 가지의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장다리를 쓰신다거나 뭐 높은 위치에 사실 사다리를 쓰실 때는 이 정도 높이는 사실 보통 올려가지고 쓰시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장착을 한 다음에 한번 올라서 딛고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나머지도 한번 신속하게 부착을 해볼게요. 자, 부착할 때는 이 볼트가 바깥으로, 볼트가 반대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홈이 이렇게 사선으로 따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로 가게, 이게 아래로 가게. 자, 볼트를 풀어서 통과시켜서 쭉 가서 돌리게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리가 고정이 돼야 됩니다. 보이시죠? 딸깍하고 잘 안 들어가실 때는 이 볼트가 살짝 튀어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손에 힘을 조금만 주시면은 들어가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착이 됐고, 이제 여기다가 실제 지지대를 장착을 해봐야겠죠. 지지대를 장착할 때는 이 버튼이 보통 밖으로 나가게 자, 이렇게 해서 동봉이 된 너트를, 그리고 장착을 해놓고 나서 이게 맨 끝으로 가게끔 한번 이렇게 돌려주십시오. 지금 이게 고정이 안 됩니다. 이게 고정이 안 되면은 실제 이게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고정을 해주고, 이것도 고정을 해주고. 그리고 혹시 바닥에 지면에 닿았을 때 이게 일직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높이가 만약에 안 맞다면 살짝 풀어서 이렇게 낮춰주셔도 됩니다. 이건 약간 유격이 있어요. 지금 일절 타공하지 않았습니다. 타공을 하지 않고 지지대가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면, 자, 한번 제가 밑에다가 내려보고 올라가 볼게요. 지금 약간 다리가 뜨는 곳이 있으면 이거를 풀어가지고 지면이 닿을 수 있게 내려주십시오. 보이시죠? 약간 떠 있는 데는 돌리면 지면에 닿게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지면에 떠 있는 데가 살짝 내려가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여주시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지대가 요즘에는 워낙 현장들이 안전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지대 장착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마용 지지대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근데 꼭 이걸 받으셔가지고 구멍을 뚫어야 된다. 굉장히 사실 애로사항들이 많거든요. 현장에서 특히나. 그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굳세 우마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는 굳세 우마에다가도 한번 적용을 바로 해볼게요. 해체하시려면, 자, 다리를 빼고 이런 식으로 이것만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현장이 만약에 이게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빼버리고 현장에서 또 장착해달라고 하면은 그때그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장점이겠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구멍을 뚫어놓은 사실 제품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놓은 제품은 진짜 딱 여기에밖에 사용을 못해요. 보시다시피 이 다리 자체가 사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정을 해놨다 싶으니까 이 다리가 아니고 만약에 롱다리를 바꿔치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 구멍을 다 뚫어놔야 돼요.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구멍과 지지대가 반대로 이렇게 분거하고 빠져나오는 부분이 이게 경사지게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잘 됐고요. 이렇게 하면은 장착이 마무리가 됐는데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지면에 닿을 수 있게 놔두고 지금 다리가 안 닿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사실 다리를 하나를 빼줘야겠네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다리가 바닥에 지면에 닿고 밑에다가 고정해서 여기를 조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지대 장착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살짝 좀 흔들려도 확실히 안정감이 있죠.
양쪽에 지지대가 받쳐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알루렉 작업대에다가도 제가 작업을 한번 해봤고, 굿세 우마에다가도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꼭 다리가 20에 20 가게만 호환이 된다는 점, 그 점 유념하시고, 이제 한번 롱다리에다가도 한번 장착을 해보고,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요거는 안쪽까지 다리가 다 들어가네요. 끝에 구멍까지. 지금 여기에 보시면 구멍 3개 중에 여기 끝에까지 다 삽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다리 높이 때문에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장착을 했고요. 뒤집어서 이걸 핀 다음에 고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높이에 맞춰서 고정. 그 다음에 이것도 누르면 고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살짝 올리는 겁니다. 그럼 고정이 됐죠. 여기서 나머지 볼트를 조여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하면은 또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확실히 고정이 잘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우마 지지대용 무타공 브라켓. 왜 무타공이냐? 보여드렸다시피 타공하지 않고도 결합할 수 있고, 다리가 각각 서로 다르더라도 이 브라켓과 지지대만 연결한 상태에서 탈부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브라켓은 저희가 판매 중에 사실 이 지지대와만 호환이 되게끔 만든 제품입니다. 이 지지대 제품의 정확한 규격과 스펙을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 지지대는 있는데 브라켓만 사고 싶은 분들은 규격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브랜드도 호환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일 기업사에서 제작한 우마용 안전 지지대에만 호환이 된다는 점, 그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정사원 혹시 봤을 때 어떤가요? 직접 촬영하면서 제가 직접 보여드렸는데. 근데 굉장히 이제 탈부착이 된다는 거에 있어서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릴이 필요 없다는 거. 사실 이 가공할 때 가장 또 위험한 게 직선으로 뚫어야 되는데, 사실 직선으로 뚫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도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사실 굉장히 편하게 장착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이렇게 우마 지지대 무타공 브라켓 한번 저희가 직접 개발한 제품 직접 설치까지 하고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번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앵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앵글남입니다.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사실 중국산의 제품들도 좋은 제품과 안 좋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걸 구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사실 궁극적으로 이거를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중국에서 태문과 알리에서 샀을 거예요. 산지는 좀 됐거든요. 저희가 국산 신형 작업대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중국산의 제품이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길래 제일 많이 판매되는 제품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외관상의 디자인을 먼저 봐야겠죠. 항상 이쪽이 지금 국산이고 이쪽이 중국산이거든요. 자, 사실 크기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오히려 중국산이 가로의 길이는 조금 더 큰 제품이에요. 근데도 사실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혹시 정사원 찍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나요? 이게 국산, 이게 중국산.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시죠. 네. 일단 아마 소비자분들도 아마 이렇게 외관으로 봤을 때는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 제가 볼 때는 안쪽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없죠. 이 얇은 판이 사실 이걸 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산 같은 경우는 통판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가 퉁퉁 비어있는 소리가 들리시죠? 이런 식으로 통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차이점,
지금 중국산을 저희가 뜯어보려고 봤더니 전부 다 리벳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리벳. 근데 국산의 경우에는 용접이 돼 있어요. 다리도 용접, 그 다음에 상판과 다리가 이게 접철 장치라고 하는데 접철 장치 부위도 용접돼 있고 상판과 상판이 만나는 부위도 용접이 돼 있고. 그럼 지금 이제 외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게 지금 비교가 되고, 이제 자세한 거는 실질적으로 수치를 한번 나타내 봐줘야겠죠. 무게를 한번 먼저 측정을 해볼게요. 자, 중국산 먼저. 중국산도 지금 다 알루미늄입니다. 무게가 지금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산. 무게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거의 한 저는 지금 앞쪽에서 잘 안 보이거든요. 약 2배 정도 차이 나는 것 2배 정도. 지금 무게로만 따졌을 때는 그러면 사실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겠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두께겠죠. 다리가 한번 이거 확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디귿자 형식으로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디귿자 바 형식으로 안에가 속이 비어 있어요. 근데 국산 같은 경우는 사각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은 다리의 두께, 다리의 폭하고 그 다음에 상판의 폭하고 두 가지를 한번 재드려 볼게요. 자, 국산을 먼저 한번 재볼게요. 지금 다리의 두께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산도 한 44 정도, 한 5mm 정도 차이가 나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는 상판의 두께. 상판이 44.35. 그 다음에 중국산이 44. 상판의 두께는 거의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접철 장치가 고정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중국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접어지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잡아주는 역할인 것 같거든요.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고, 이게 살짝만 잡아당기면 사실 바로 풀리긴 하네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이게 위로 올려서 당겨서 이렇게 하면 다리가 빠지고, 국산 같은 경우는 지금 300에 600짜리는 접철장치가 이렇게 생겼고, 실질적으로 400단위로 넘어가면 접철장치가 가운데 다리가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산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가운데 동그란 바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해체할 때는 이렇게 넓은 부위로 해가지고 빼게끔, 그래서 다리를 접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리가 빠지지 않죠. 이렇게. 작업대에서 중요한 건 사실 이 접어지는 이 부위거든요. 접어지는 부위. 국산 같은 경우는 볼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한번 보일 수 있어요? 볼트식으로. 볼트식으로 되어 있고, 중국산 같은 경우는 리벳 형식으로 되어 있고. 리벳이 사실 더 짱짱하게 잡아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리벳 같은 경우는 한번 변형이 일어나 버리면 다시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근데 볼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다가 조금 풀린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다시 좀 조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접철 장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국산 제품이 볼트식으로 잡아주다 보니까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실질적으로 이게 작업되지 않습니까? 작업대인데 국산과 중국산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저희가 보니까는, 국산 같은 경우는 안에 속다리가 보시면은 이게 구멍이 뚫리면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안에 속다리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중국산 같은 경우는 다리가 고정입니다.
속다리가 없어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은 저희가 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틀었을 때, 사실 비틀었을 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보시면 이게 영상으로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이게 디귿자 바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흔들었을 때 흔들리는 게 보이나요? 뒤틀리는데요. 뒤틀리죠. 근데 국산 같은 경우는 파이프 자체로 되어 있고 용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흔들어도 이건 사실 비틀리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중국산 같은 경우는 끝에를 잡고 비틀면은 이렇게 비틀리더라고요. 국산은 비틀리는 현상이 없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업되니까 올라가 봐야겠죠. 고정을 할 때 이 옆에 접철 장치를 이런 식으로 끼워서 딸깍하고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반대편에도 접철 장치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딸깍. 그럼 고정이 됐거든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작업하거나 뛰었을 때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중국산 다리를 먼저 달려서 이렇게 해서 이걸 끼워줘야 돼요. 중국산도 마찬가지로 양쪽의 다리가 대각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면서 이렇게 딸깍 고정. 좀 불안한 느낌이 나네요, 보니까. 똑같이 한번 띄워볼까요? 네. 가운데가 들어간. 이게 밑에가 그냥 철판만 대져 있고, 근데 사실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으신 분들은 올라가서 쓰시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산업 현장이나 그 다음에 요즘은 전부 다 안전이 기준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을 기준으로 잡는 곳에서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자, 이렇게 해서 국산과 중국산 두 가지 제품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산의 제품이 전부 다 이렇다고 저도 말씀은 안 드립니다. 국산보다 더 짱짱한 제품도 있고 더 좋은 제품도 있고, 요즘은 중국산 제품들의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는 구매하실 때 구매 포인트로 꼭 확인을 하시라. 이게 지금 비교를 해드리는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산 작업대와 중국산 작업대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중국산 작업대가 꼭 뭐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국산과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사실 집에서 자기가 여자분이나 아니면은 성인 남성분들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집에다가 놔두고 사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간단하게 쓰시기에는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은 저희처럼 주 업무가 오르락 내리락 여러 번 쓰실 때는 사실 국산을 쓰시는 게 더 나을 것으로 이 두 가지 제품을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산과 국산 제품 비교 한번 해봤고요. 다음번에 혹시 저희가 또 뭐 비교를 해드릴 수 있으면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뭐 비교할 제품이 있으면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채택해가지고 또 한번 다른 제품들 구매해서 중국산과 국산을 비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앵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앵글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사다리 브랜드별 간단한 특징과 장점, 그리고 저희 중앙거와 비교했을 때 특이점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그리고 저희 창고에 있는 사다리를 보여드리면서 뭐 종류랄지 아니면은 뭐 꿀팁 같은 거를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마와 작업대 그리고 신형 작업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제품의 특징과 그리고 차이점, 그리고 실제로 저희 창고에 있는 제품들을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제품의 사용 방법과 그리고 뭐 특이점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마의 브랜드별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우마 브랜드별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 지금 한국에 국내 생산하고 있는 우마 종류들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중앙입니다. 중앙 같은 경우는 사다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마도 만들고 그다음 작업대까지 같이 다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다양한 우마와 작업대를 생산하며 튼튼한 내구성과 실용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풍산, 고품질의 우마와 작업대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우마와 사다리를 둘 다 제작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IG. IG도 마찬가지로 만능 우마 작업대라고 해가지고 가운데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펼쳐졌다가 확장이 되는 제품들도 생산하고 있으며 작업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은 신약입니다. 안전 난간 우마 작업대 등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금속입니다. 서울금속 같은 경우도 만능 우마 작업대 등을 생산하며 다양한 작업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브랜드 보면은 전부 다 사다리 업체와 사실 동일하거든요. 사다리 공장으로 해서 제작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알루미늄 사다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마, 그다음 작업대, 신형 작업대들도 다 같이 만들고 있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알루렉입니다. 알루렉도 접이식 도배 우마, 그 다음에 작업대, 그 다음에 주문형 계단,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면서 이동성과 보관이 용이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성. 보성이라는 브랜드는 우마형 작업대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며 현장 작업에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스코. 다스코라고 해가지고 우마와 작업대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견고한 구조와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목받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굿세. 굿세라는 브랜드는 가장 오래된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굿세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부 다 알루미늄 우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우마도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마를 지난번에 사다리처럼 겉바를 교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마 같은 경우는 사실 속다리 그리고 연장다리까지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마의 부속들도 다 개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마 같은 경우는 와이어 줄로 하부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와이어 줄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사실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마 같은 경우는 이 와이어 줄이 잡아주는 게 하중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와이어 줄이 좀 육안으로 봤을 때 끊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좀 올이 저희는 이제 터졌다고 하는데 그 터진 부분들이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수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와이어 줄도 따로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고무 같은 경우도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 아마 고무 부분들이 다 우마 안쪽으로 다리로 파고 들어가 버릴 거예요. 아니면은 우마 다리가 분실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바닥에도 스크래치가 나거나 아니면 바닥을 뚫고 들어가 버리겠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고무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어 줄, 바닥에 고무. 그 다음에 우마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천장에 높이 있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높이가 또 천장 높이가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롱다리라고 따로 판매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지금 알루렉과 굿세 브랜드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알루렉에는 실질적인 그 기본 다리는 40 한 3cm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롱다리는 80cm와 그 다음에 1m 이렇게 총 3가지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굿세 브랜드 같은 경우는 기본의 길이가 한 40 한 2에서 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롱다리가 70, 그 다음에 1m, 그 다음 저희는 이제 주문형으로 해가지고 1.2m까지도 사실 뽑아놨거든요. 이게 어떻게 계산하냐면 실질적으로 기본 다리를 장착했을 때는 최종적인 높이가 한 70cm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롱다리, 예를 들어서 알루렉에 80cm를 끼운다. 그러면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1m 정도의 높이가 지면에서부터 발판 끝이 한 1m 정도 된다. 그리고 1m를 끼우면은 1m 20 정도 된다. 이렇게 감안을 잡거든요, 보통. 굿세도 마찬가지입니다. 70짜리를 끼우면 90cm 정도, 1m짜리를 끼우면 1m 20, 1m 20짜리를 끼우면 1m 40 정도 이렇게 사용 높이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롱다리가 존재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브랜드마다 각 롱다리가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마의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사다리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속을 교체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우마를 또 만약에 한 개를 더 구매한다고 했을 때 같은 브랜드로 맞추게 되면 다리와 다리가 서로 호환이 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소비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구매한 브랜드를 인지하셔야 된다. 이 부분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 그 다음은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책자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시는 도배우마. 밑에가 와이어 줄이 잡히면서 접어지는 형태의 도배우마가 있고요. 가운데는 이런 식으로 경첩이 되겠죠. 경첩이 서로 접히면서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가 하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 와이어가 사실 하중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와이어가 터진 상태에서 올라가 버리면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는 항상 자기 자신의 와이어는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작업대. 이렇게 접어졌다 펴졌다는 그런 우마. 그리고 안 접어지는 타입을 작업대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접철장치가 있습니다. 상판과 다리를 서로 잡아주는 걸 접철장치라고 하거든요. 이 접철장치가 하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안 접어지기 때문에 규격이 그렇게 넓을 수가 없겠죠. 우마 같은 경우는 접어지는 타입이다 보니까 접었을 때 80cm, 폈을 때 1m 60cm.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접었을 때 1m, 폈을 때 2m 이렇게 있거든요, 저희가. 근데 작업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판과 다리가 서로 잡아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상판의 길이가 가로 길이는 60, 그 다음에 90, 120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이 같은 경우는 30과 40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 특수 사이즈로 뭐 70도 한번 만들어봤었고, 그다음 100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가로의 길이는
60과 1m 20 사이에서 제작은 가능하나 60 이하로, 그 다음에 120 이상으로 이렇게는 제작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신형 작업대.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길이 조절이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IH 사다리가 이런 식으로 길이 조절이 됩니다. 신형 작업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마와 그 다음에 작업대보다 훨씬 더 바가 두껍고 다리도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도 굉장히 사이즈가 많고, 깊이 같은 경우는 30, 40, 50, 60이 있고요. 가로 같은 경우도 60, 그 다음에 90, 120, 150, 180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구세 같은 경우도 180의 사이즈가 현존하기도 하고요. 600에 1800에 높이가 1800 이런 식으로. 그 대신 그 정도 높이 이상을 쓰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난간도 달려 있어야 되고, 바닥에 지지대, 밴딩 형태의 지지대나 아니면은 전도 방지대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형 작업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롱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형 작업대 같은 경우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꼽아서 보시면은 길이가 굉장히 짧은 기본 다리가 장착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저희가 이제 80cm짜리, 그 다음에 92cm짜리 총 두 가지의 속다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는 자신이 올라가고자 하는 다리가 좀 더 높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롱다리를 구매하셔가지고 장착하시면은 더 높은 현장을 사용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마와 작업대 그리고 신형 작업대 종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요즘에 사실 현장에서 많이 요청하시는 게 낙상 경보기, 그 다음에 낙상 방지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낙상 경보기 같은 경우도 요즘에 현장에서는 안전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시면은 현장에서 낙상 경보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200, 그 다음에 300, 400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낙상 경보기인데 패드형이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패드형, 제가 이미지를 첨부해 드릴게요. 패드형으로 돼가지고 피스로 받게끔. 그 다음은 이제 그 낙상 방지대라고 해가지고, 낙상 경보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손으로 밟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낙상 방지대의 이미지를 제가 첨부해 드려볼게요. 낙상 방지대도 아마 처음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현장에서는 앞으로는 낙상 방지대를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낙상 방지대의 이미지도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제품의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뭐 다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에 다리는 어떻게 빼는지 한번 저희 창고로 가서 저희 제품과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창고로 넘어가시죠. 창고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우마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접어져 있는 타입의 와이어가 달려있는 거를 우마라고 합니다. 저희는 우마는 와이어 줄이 이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뺄 때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알루렉이거든요. 알루렉은 밑에를 당겨서 다리가 빠지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30에 160짜리. 그 다음에 작업대 같은 경우는 펴져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접철장치라고 합니다. 접철장치. 다리가 펴질 때 잡아주는 접철장치.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300에 600, 그 다음에 이거는 400에 600, 그 다음에 저쪽에 보시면은 30에 2m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가 40에 2m.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주문 제작도 사실 만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30에 160으로 우마 종류입니다. 피면은 실질적으로 120이 되는. 그 다음에 요것들이 이제 신형 작업대. 신형 작업대는 이렇게 비닐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압축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400에 1200에 1200.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400에 1200에 900. 위에도 마찬가지로 신형 작업대들이 전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보여드렸던 여기가 바로 알루렉 브랜드.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캡이 굿세 브랜드. 그 다음에 작업대 400에 1200, 300에 900, 400에 900, 그 다음에 300에 1200, 400에 1200. 그 다음에 신형 작업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난간을 끼울 수 있는 난간 고정대가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500에 1200에 1200짜리에다가 난간 고정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난간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난간대를 신형 작업대 몸체에다가 끼우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제품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롱다리 정도.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2m입니다. 저희가 주문용으로 뽑아놓은 1.2m짜리. 이게 LS형 작업대, LS 겉바를 이용한 작업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접철장치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리가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 여기 보이시는 버튼 있죠? 버튼을 누르면서 다리를 피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접철장치가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해서 우마와 그리고 작업대, 그 다음에 신형 작업대까지 실제 저희가 비치되어 있는 종류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매장으로 가시죠. 오늘은 우마와 작업대 그리고 신형제의 차이점을 실제 제품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작업 환경에서 이 제품들을 사용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 제가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앵글남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앵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